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골든엑스 2편입니다. 오락실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발매된 오리지널 시리즈 2편입니다. 오락실용보다 가정용이 약 7, 8개월 정도 먼저 나왔거든요. 우선 오늘은 가정용 골든엑스2 출발합니다. 옵션을 살펴보면은 난이도는 노멀로 가고요, 체력은 최대치로 합니다. 캐릭터는 1편과 똑같죠. 3명이 있는데 마법 쓰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니까 마법의 종류가 제일 많고 마법 파워가 제일 센 트리스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여성 캐릭터의 이름은 트리스 플레이어. 무기는 롱소드를 사용을 하고요. 이 게임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 핵심 요소인 마법 슬롯이 제일 많습니다. 1편에서는 항아리를 모아서 마법을 사용했는데 2편에 와서는 책을 모아서 마법을 사용을 하죠. 어쨌거나 끝까지 다 채우면 용이 나와서 불을 뿜는데 1편 오락실에서 우리는 그 용 한번 보려고 정말 열심히 항아리를 모았죠. 2편에서도 물론 항아리를 열심히 모으게 됩니다. 우선은 가볍게 1단계 마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작은 불새들이 나와서 적들을 몇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사라지죠. 첫 판이고 거기다가 1단계에서 제일 강력한 마법책 3개를 소모해서 마법을 사용했는데 적들이 한 번에 안 죽었죠. 약간 좀 서운합니다. 탈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1편에 비하면은 2편의 탈 것은 디자인이 너무 구리죠. 1편은 그래도 용같이 생겼는데 얘네는 도마뱀입니다. 너무 하향이 됐기 때문에 탈 것에 대한 매력이 확 땡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성능은 1편과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탈 것이 있으면 무조건 게임은 유리합니다. 이렇게 공룡을 타고 대시 공격을 하면은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게임 진행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음악이 바뀌었군요. 첫판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보스한테 인사로 2단계 마법을 먹여줍니다. 2단계 마법은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생각보다 좀 아쉽습니다. 첫판 보스는 사람이 아닌 미노타우루스가 등장을 했네요. 오락실에서는 덩치가 거대한 거인 같은 사람 2명이 등장을 했는데 가정용이니까 첫판은 쉽게 클리어하라고 한 마리만 나타났나 봅니다. 이 부분 또한 오락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쉬는 타임에 마법을 추가할 수 있죠. 첫 번째 스테이지는 황폐해진 마을, 두 번째 스테이지 시작을 했고요. 여기는 고대 유적지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게임은 1991년 12월 27일에 메가드라이브용으로 발매가 됐고요. 정식 타이틀 넘버링을 달고 출시가 된 겁니다. 오락실용 1편 이후, 그리고 1편을 이식한 이후에 2편 소식이 전혀 없었는데 2년 정도 있다가 메가드라이브로 이 게임이 출시가 된 거잖아요. 2편을 막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시기는 아니었는데 잊고 있었죠. 그 어린 나이에 2년이란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요. 기대도 안 하고 있던 골든엑스2가 딱 등장을 했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게임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저는 당시에 메가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락실 시간제로 이 게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이 게임을 초반에는 열심히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간제 게임은 100원에 10분에서 15분 정도였죠. 제가 다닌 데는 12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분은 넘었던 것 같은데 15분은 안 됐던 것 같고, 그 시간 설정도
동네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15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동네는 굉장히 짰어요. 분명히 15분 안 줬습니다. 제가 돈 넣을 때 시계 이렇게 힐끔 보고 언제까지 하나 쳐다봤거든요. 10분은 넘었던 것 같은데 15분은 안 됐던 걸로. 이 게임도 가족용으로 나오고서 2000일 때쯤 오락실용 골든엑스2가 등장을 했죠. 데스 에더의 복수라는 부제를 달고요. 무려 4인용이 돼가지고 오락실에서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픽도 좋았고요. 벌써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등장을 했네요. 최고의 마법을 두 판 보스에게 먹여줍니다. 최고의 마법 용이 등장을 했는데 뭔가 좀 용이 용 같지 않고 아쉽죠? 1편에 비하면은 최고의 마법이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정말 강력했는지 보스를 금방 처리했죠. 1편에서는 난쟁이가 마법 호리병을 우리에게 줬는데 2편에서는 흑마법사라고 합니다. 흑마법사가 마법책을 떨구고 가죠. 세 번째 스테이지 시작을 했죠. 이번 스테이지는 마법책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쉽게 가려고 마법을 한번 사용해줍니다. 우리 주인공 티리스의 복장이 1편과는 약간 달라졌죠. 1편에서는 상하의 비키니였는데 2편에 와서 하의가 스커트 형식으로 조금 길어졌습니다. 대시 공격, 날라차기 할 때는 1편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1편에 없던 머리띠도 했습니다. 그걸 왜 이제 발견했을까요? 1편에서는 적을 집어서 던질 때 앞에 방향으로만 던질 수 있는데 2편에 와서는 방향 선택 가능하고요. 적을 던져서 다른 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1편에서 우리에게 마법을 주는 난쟁이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는데 2편에 와서는 흑마법사가 등장을 하면서 마법책을 떨구지만 우리를 공격도 하죠. 떨어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낙사하면 우리도 한 번에 목숨 하나 날아가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래에 있으면은 적들이 알아서 다이빙 합니다. 자, 떨어져. 한 마리가 살아남았네요. 하지만 안녕. 일편에 있던 대시 후 큰 점프해서 내려찍기 당연히 사용 가능한데요. 적들의 인공지능이 좋아졌는지 정말 잘 안 맞습니다. 적들의 인공지능이 1편보다는 좋아졌다는 거겠죠. 1편과 가는 길은 거의 비슷하죠. 이번 스테이지는 1편으로 비교하면 독수리 등 그쯤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마법은 4단계 마법입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위로 쭉 솟구치는 4단계? 6단계가 드래곤 브레스잖아요. 그냥 두 번 더 마법책을 모아서 드래곤 브레스를 쓰는 게 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리자드맨 4명이 등장했죠. 이번 스테이지의 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든엑스는 모든 시리즈를 다 보면은요, 무조건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려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보통의 벨트 스크롤 게임보다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흑마법사가 3마리가 등장을 하죠. 녹색 옷 입은 애들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빵과 고기를 주는군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라니 무조건 맛있을 겁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1편에 없던 구역을 지나가는 겁니다. 게임의 내용을 길게 늘리려고 만든 구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사실 1편은 굉장히 게임이 짧은 편이죠. 10분 좀 넘으면은 엔딩을 볼 정도로 플레이 타임이 짧았습니다. 데미지가 큰 내려찍기 역시 안 통합니다. 괜히 한 대 맞죠. 절벽이 있는 지역은 항상 적들을 빨리빨리 아야야. 우와, 다행히 빠지지 않았네요. 어우. 낙사구역은 방심은 금물. 이 게임의 스토리는요, 1편 데스 에더가 죽은 후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악의 세력 다크 길드가 인간 세계에 있던 황금도끼를 훔쳐간 겁니다. 그 황금도끼를 이용해서 마족을 이끌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데스 에더를 무찌른 3인방 뿐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3인방한테 의지를 하는 지구네요. 네, 그래서 이 3인방은 다시 한번 지구를 구하러 출동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적이 등장했다 뿐이지 1편이랑 스토리도 뭐 비슷하고 가는 길도 비슷합니다. 적들도 거의 비슷하게 재등장을 하고요. 하지만 여성 캐릭터는 우리가 플레이하는 티리스 뿐입니다. 1편에 등장했던 적 여성 캐릭터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2편의 유일한 홍일점 티리스 뿐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보시는데 지루할 수 있으니까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배속이에요. 이런 류의 게임들은 앞으로 마구마구 달려가면은 적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전진을 하면은 한 마리, 두 마리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두 마리부터는 앞뒤로 자꾸 둘러싸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집에서 이 게임을 즐긴다면은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게임 자체에도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앞으로 가면서 한두 마리씩 상대하면서 가면은 게임이 할만해집니다. 이 게임은 지금 노멀 난이도지만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해보셨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탈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난이도는 쉽고 어렵고냐의 폭이 더 커지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입에서 불을 뿜는 드래곤, 드래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아무튼 입에서 불을 뿜는 레드 드래곤, 이 게임에서 최고의 탈 것입니다. 1편에 등장했던 레드 드래곤은 입에서 화염불을 뿜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원거리 공격도 가능해서 정말 최강이었는데 2편에 가서는 파이어볼을 쏘는 드래곤이 안 나옵니다. 아쉽죠. 레드 드래곤을 이용해서 리자드맨, 여기서의 이름은 헬 리자드맨이라고 합니다. 헬 리자드맨을 처리하면 보스 등장, 2단계의 마법을 먹여줍니다. 작은 불기둥이 여러 개 솟아나는 2단계 마법이고요. 피부가 붉은 미노타우루스가 2마리가 등장을 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앞뒤로 우리를 둘러싸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적들은. 우리는 앞뒤로 쌓이면 안 되고요. Y축을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레드 드래곤 없으면 정말 이번 보스 상대하기 까다롭고요. 용을 타고 있을 때 대시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어지간하면 이깁니다. 무조건 이겼나? 어지간하면 이겼나? 가물가물한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탈 것 없이 대시 공격했을 때는 먼저 공격해도 밀릴 때가 있는데 탈 것을 타고 있을 때는 무조건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골든엑스 1편이랑 비슷한 데가 떠오르실 겁니다. 정말 1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2편이죠.
가정용 골든엑스 2편이 등장한 후에 오락실도 2편이 따로 등장했잖아요. 스토리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둘 다 정식 스토리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락실용 2편을 보고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이건 뭐고 저건 뭐야. 둘 다 골든엑스 2편인데 이렇게 다르다니. 저는 이 게임을 오리지널로 인정하고 오락실을 짝퉁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을 먼저 봤기 때문에 오락실 버전을 정식 스토리로 인정하는 거는 이상했거든요. 오락실용 골든엑스 2편이 등장한 후로는 오히려 메가드라이브를 짝퉁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락실용 등장한 후 2년 있다가 메가드라이브로 또 3편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메가드라이브 라인이 정통 라인이다 라고 혼자 우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메가드라이브 전용 골든엑스 3편도 오락실에서 시간제로 많이 즐기셨죠? 1편과 2편과는 완전히 다른 3편이죠. 주인공들도 다르고요. 사실상 이 시리즈의 마지막은 메가드라이브 3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든엑스 시리즈가 대전 격투도 있고요. RPG 게임도 있고 플스3로 나온 비스트 라이더라는 게임도 있지만 다 욕먹고 묻히고 최악이라는 평가만 받았습니다. 역시 정통 시리즈는 메가드라이브 1편, 2편, 3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도 인정 안 하지만 혼자 맞다고 우기기만 하는 비호감 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도 레드 드래곤이 함께 하느냐 혼자 싸우느냐 난이도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아무리 불 뿜는 용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고 해도 Y축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법이 6칸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게임은 마법을 한 칸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6칸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법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게이지가 차오르거든요. 원하는 마법에 게이지가 도착했을 때 마법 버튼에서 손을 떼면은 원하시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개만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냥 풀 파워로 지금처럼 끝까지 눌러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보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드래곤 브레스를 맞았는데도 여러 번을 공격해야 될 정도로 체력이 높은 적 캐릭터죠.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왔고요. 성에 들어오자마자 흑마법사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점프 버튼과 공격 버튼을 누르면은 특수 공격을 합니다. 서머솔드 킥 같이 한 바퀴를 돌면서 앞 뒤에 적을 공격을 합니다. 1편에서는 칼을 한 바퀴 휘두르면서 뒤에 적을 공격을 했는데 보기 좋은 거는 1편이고요. 성능 면에서는 2편이 더 좋습니다. 최종 보스전을 하러 가는 마지막 이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정상 속도로 보시면은 굉장히 지루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3배속으로 넘깁니다. 3배속으로 넘겨도 굉장히 깁니다. 뭐 4배속도 있고 5배속 더 빠른 속도도 있는데요. 제가 배속을 조절해보니까 3배속은 그래도 눈으로 쫓아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4배속부터는 제가 플레이를 했는데도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3배속이 보면서 빨리 넘기기에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 많이 보시죠? 저도 많이 보는 편인데요. 본 영상을 보는 날보다 쇼츠로 유튜브를 보는 날이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영상을 보면은 시간 가는 걸 내가 알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쇼츠라는 거를 보면은 이것만 봐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20-30분 후딱 지나가고요. 아,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 나는 다른 걸 검색을 하고 있었잖아 하면서 다른 영상, 본 영상을 찾아보다가 어느 순간 또 쇼츠, 썸네일이 굉장히 저를 자극하는 게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쇼츠를 계속 보게 됩니다. 와, 이게 정말 시간을 굉장히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보고 나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지금 막 한 마리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본 컨티뉴가 3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컨티뉴 없이 체력만 늘린 노멀 난이도로 원코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끝판 보스가 등장을 했는데요. 의자에서 일어나니까 머리는 그냥 의자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던 겁니다. 머리가 없는 보스네요. 자, 5단계의 마법입니다. 피닉스가 나왔죠. 거대한 불새가 공격을 합니다. 일 1편에서는 날라차기가 정말 적들한테 잘 먹혔는데 2편에서는 날라차기가 그렇게 잘 통하진 않아요. 오락실용 골든엑스를 메가드라이브로 이식한 1편은 2편보다 제가 볼 땐 그래픽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2편은 그래픽이 좀 어수선하고 색감도 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타격감이나 움직임은 1편보다 2편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분위기도 1편에서 2편으로 잘 이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보스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스가 아니었고 이 녀석이 진짜 보스였군요. 손에 황금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황금도끼를 훔친 다크 겔드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제가 공격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눈치 싸움을 엄청 했거든요. 손으로 땅을 내려치면은 해골이 한 마리씩 튀어나옵니다. 최대 3마리가 나오거든요. 그때 모션이 굉장히 크니까 그 모션을 할 때 제가 때려서 해골을 안 만들어내게 공격을 했던 건데 이제는 해골 3마리 다 나왔죠. 해골은 한 마리가 죽으면 계속 무제한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해골을 일일이 상대할 순 없고요. 최대한 황금도끼를 든 다크겔드를 공격을 해야지 됩니다. 1인용 할 때는 끝판왕이 정말 어렵죠. 2인용을 해야지 그나마 좀 분담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해골을 부르는 동작에서 마법을 한 칸씩 사용해서 캔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골든엑스 1편 보스는 거대한 덩치에 근육질을 드러낸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2편 보스는 비슷한 덩치지만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1편 보스보다 조금 더 포스가 있어 보이죠? 망토 하나 때문에. 뭔가 조금만 더 때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어서 하느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아유, 됐습니다. 제가 이겼네요. 다행입니다. 에너지 잠깐 남기고 이제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로 순간이동을 해서 왔고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반겨주는데 1편과 같은 개그 엔딩은 없네요. 살짝 기대했는데 말이죠. 1편 엔딩 아시죠? 오락실 게임기에서 적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소년들은 도망가고 주인공들은 쫓아가는 그 장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구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 시간제로 즐길 때는 저는 정말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나중에 3편이 또 시간제로 오락실에 등장을 했죠. 3편은 저는 골든엑스 느낌이 전혀 안 났고요. 완전히 다른 게임 같은 느낌? 그래도 뭐 골든엑스 3편이니까 엔딩은 보긴 했습니다. 2편만큼 재밌게 하지는 않았지만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